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26번째 강의 물의 나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디세이아의 신화 이야기는 인간의 심성에 물의 이미지, 물의 심상이라는 정서현상이 최고조로 달하는 그러한 시공간이 되었겠는데요. 이러한 고대 그리스 항해자들이 경험했던 심성 변화, 정서현상은 오디세이아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근대 초에 세계를 향하여 꿈틀대며 대항해를 감행했던 포르투갈 항해자들이 경험한 물의 이미지와 심성변화, 정서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 포르투갈 항해자들은 미지에 아무것도 모르는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는 바다를 항해하고 또 항해하고 또 항해하면서 열리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바다를 경험하면서 외로움과 죽음의 공포를 잊고 현실 세계를 망각하고 이 세상 이후의 세계에 대한 생각, 환상에 사로잡혔던 바다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항해했던 당시 포르투갈 대항 항해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랬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선도한 포르투갈의 대양 항해자들과 고대 그리스의 오디세이아의 바다를 항해했던 그리스 항해자들은 바다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항해를 계속해 나갔던 매우 강력한 해양 활동가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해양사상이란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해양사상이었습니다. 근대 초 포르투갈의 이 말도 안 되는 대확장, 대팽창에는 포르투갈 사회의 해양의식과 항해를 감행했던 대양 항해자들의 해양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나라를 되찾고 그 몇 년 후에 6.25 전쟁이 있었던 1950년대와 60년대, 혼돈과 혼란과 빈곤의 시대에 있었던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양계에 있었던 해양계, 그 중에서도 해운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해양을 끼고 있는 나라는 주변 강대국 탐바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운업을 융성시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에는 먼 바다를 항해하고 해운을 할 수 있는 선박이 한 척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해양을 삼면에 끼고 있는 해양국인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경제적으로나 안보상의 문제에서도 결정적인 약점이 되는 건데요. 해방 후 이듬해 미군정의 원조 물자 중에 하나로 운송 선박으로 쓸 수 있는 선박이 몇 척 들어왔고 다시 6.25 전쟁 중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몇 척의 선박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1960년쯤에 이르러서는 약 20여 척의 정도의 선박, 그러니까 일본이나 대만, 동남아시아, 필리핀 정도를 항해할 정도, 그 정도 규모의 선박들이 조금 있었고 운항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국가의 경제의 한 축을 책임질 수 있는 해운업, 그런 규모의 해운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한국 해운계의 어느 해운계 교육기관, 해운계 대학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지금부터 이 대학을 H대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해운의 불모지와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1945년 해방이 되던 해 11월에 이 H대학이 어느 해양계 선각자에 의해 설립이 되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 이 H대학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참고로 이 H대학은 나중에 한국해운이 지금의 세계적인 규모의 한국해운으로 일어서는데, 이 H대학에서 초창기에 수학하고 졸업한 졸업생들이 한국해운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대양을 건너며 항해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의 세계적인 규모의 한국해운의 기초를 놓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해양계 교육기관들 중에 하나인 이 H대학의 초창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학교의 초창기 학생들 1기생, 2기생 사이에서 생겨난 일입니다. 그때 아직 이 학교는 초창기여서 교훈도, 학교를 대표하는 교훈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당시 이 H대학의 학장 되시는 분이 공모를 내었다고 합니다. 이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 교직원들을 포함한 전 학생들에게 학교가 사용할 교훈을 공모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학생의 것이 교훈으로 채택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교훈이 좀 특이했습니다. 잠시 이 교훈을 소개해 드리면요. 교훈 1조, 우리의 이상은 인격의 완성. 교훈 2조, 우리의 생활은 진리의 탐구. 교훈 3조, 우리의 사명은 칠대양 제패. 교훈 4조, 우리의 각오는 바다의 매골. 교훈 5조, 우리의 학원은 명랑한 가정.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이 H대학의 교훈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교훈 4조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각오는 바다의 매골. 우리의 각오는 바다의 매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다의 매골이란 바다에 뼈를 묻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아, 세상에, 학교의 교훈이란 것이, 여러분, 이런 교훈도 있습니까? 바다의 매골, 바다에 뼈를 묻겠다는 교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연히 이것은 해양사상, 그들의 해양사상이었습니다. 당시 H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바다에 매골하겠다는 이러한 각오로 먼 바다를 항해하며 높은 파도를 넘으면서 온갖 어려움을 인내하고 한국 해운 개척기에 온갖 시련을 극복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H대학의 교훈, 우리의 각오는 바다의 매골, 이와 같은 해양사상은 H대학 졸업생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 해운계의 선원들, 해기사들, 해양활동가들에게 일반적이었던 해양사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을 가지겠고요. 저는 지금 바다에서 만난 인문학이란 주제와 함께 망망한 바다, 물의 나라, 물의 이미지가 푸른 파도처럼 흘러가는 물의 나라와 해양 사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는 바다와 함께 행복한 시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